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조홍천 의원님이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 절차의 어떤 하자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거의 문제를 좀 지적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요. 지난 금요일 14일에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연이 통과가 됐거든요. 아유, 그게 탄핵안 탄핵 소추를 예. 국회가 의결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우원식 의장 명의로 권한쟁의가 들어갔는데 네. 우원식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명의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의장이 그냥 막 그렇게 써도 되느냐, 여기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헌재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거나 소송할 때, 재판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당사자 적격인데 네. 어떻게 청구인 적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정을 선고하려다가 2시간 전에 갑자기 변론 재개해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1차 변론 마치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2차 변론 할 때 국회 측 대리인이 이거 본회의 열어가지고 하자 치유 좀 할 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현 상태에서 해야지 어떻게 당사자 적격이 하자가 그 치유가 될까? 그럼 나중에라도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하는 거를 의결을 하면은 그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건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각하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거든요. 네. 이건 마치 계엄 국무회의가 지금 제대로 안 열렸다. 혹은 뭐 안건도 제대로 없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 이것도 지금 탄핵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최장목 대행이 지금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계엄 안건을 지금 심의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게 하자가 치유가 되느냐. 그러니까 좀 의구심을 좀 가지게 하는 게 그냥 각하하면 될 거를 뭐 하자를 치유를 하려면 얼마가 걸리냐. 네. 2주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게 좀 임명을 하자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결의안도 통과시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임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추천 3인인데 지난번 국회 추천 3인이 여야가 합의가 되니 안 되니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서류를 보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세 분을 추천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이 돼서 두 분만 임명을 하고 한 분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아마 이제 또 심리에 대한 점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구인 완전체가 대통령 이 문제를 심리해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구인 전원 합의체로 하는 게 훨씬 더 이 헌법재판소 정신에 맞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 추천목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가로 임명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하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우리 국회도 그런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좀 가볍게 하는 게 나이트인데 다들 좀 너무 정자세로 하셔가지고 좀 이제 편한 분위기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다들 편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는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지금 보수 일각에 좀 희망이 담긴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내에서 지금 5대3 기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잖아요. 실제 맞는지는 제가 취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채워야 탄핵 인용 요건인 6명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구상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보시기에 어때요? 좀 신빙성 있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일단 뭐 5대3인지 뭐 몇 대 몇인지 그거는 취재를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건 예.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일인데 지난번에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할 때 4대 4였잖아요. 4대 4였죠. 네, 근데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사실 탄핵 소추가 된 원인이 이 방통위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으로 그 저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고 그것이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네. 그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2인 체제로 만들고 방통위원을 임명을 해주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두 사람으로 운영이 된 건데 그래 놓고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숙 위원장은 이틀밖에 그 저 직무를 하지 않았어요. 일을 안 했죠. 근데 예. 그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도 저는 그러면 0대 8로 만장일치 기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4대 4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헌법재판관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은 찬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분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향이 막 그분들은 아, 그런 분들이다. 이건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탄핵 그 찬성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나머지 이 5명은 탄핵 찬성할 거다. 이런 그냥 추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그것이 이제 5대 3이 될지 4대 4가 될지 8대 0이 될지 0대 8이 될지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안을 두고 봐야 되고. 네. 다만 거기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그 다시 임명을 해서 그 6대 3을 만들 거다. 뭐 그런 논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왜 잘못되었냐면 첫째는 그러면 이 마은혁 이분은 들어가면 무조건 그 탄핵을 인용할 거냐? 인용할 거다. 네. 그런 논리가 맞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봐서 그분은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탄핵 찬성할 분 같아요. 보시기에. 보기에. 국민의힘의 어떤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아니 보고 그게 계시지 아니고 않아요? 그냥 다 그래 보잖아요. 예.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예. 그리고 민주당도 그러려고 자꾸 임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한 분이 결정을 앞두고 탄핵 소추한 사람들이 원하는 재판관을 집어넣어서 재판을 하겠다.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예. 심판 중에 아, 우리 편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편 하나 더 넣어서 탄핵이 되도록 해보자. 이 논리란 말이에요. 네. 이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근데 그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그건 우리 이제 지금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벌여놓고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다가 막 선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다시 미뤄서 지금 선고기일도 안 잡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선고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게. 헌재- 그래서 뭐 자꾸 예.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주장을 추측을 하잖아요. 저는 헌재가 선고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선고를 해서 정말 어거지로 이게 그 탄핵 심판을 위해서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 상태라고 확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임명은 하겠는데 대통령 그 탄핵 선고 끝날 때 이후에 하자. 지금 그 이전에 이후에 하자. 하는 것은 이거 뭔가 위법한 거 아니냐. 예. 이 자체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네. 탄핵 소추를 한 측에서 우리 편 하나 더 밀어넣어서 그 가결표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로 나중에 임명하겠다 해야죠. 뭐 탄핵을 하든 말든. 지금 뭐 예상하시기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좀 결정지을 그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오기는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조홍천 의원 보시기에도 좀 비슷한가요? 우선 민주당이 계엄 전에는요. 예. 우린 투명하겠다.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한 얘기를 계속 끌고 해서 몇 달 동안 임명이 안 됐죠. 그때는 예. 민주당한테 나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많은 국무위원들 탄핵. 국무위원들 뭐 검사장 뭐
감사원장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탄핵 소추해서 직무 정지 상태로 그냥 있는데 그 뭐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하나 마나 오히려 뭐 질질 끄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직무 정지 상태가 길어지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계엄이 딱 터지니까 이건 뭐 막바로 내란이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뭐 부랴부랴 난리를 치고 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때 제 기억에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한 분당 3시간 내지 3시간 반 정도 했어요. 예.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인사청문을 3시간 반 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제대로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아예 안 들어갔죠.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군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는 동의 못 한다고 아예 안 들어갔는데 네. KBS 사장 2박 3일 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이요. 방통위원장 2박 3일 했습니다. 예. 글쎄요. 헌법기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참 중요하다는 거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 분은 3시간 하고 그 KBS 사장은 2박 3일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청문회 중에 방통위원이 방통위 직원이 아마 실려가기도 했다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거나 너무 좀 서두르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 마은혁을 비롯한 이 재판관들 임명이 안 시킨다 해서 한덕수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총리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겸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탄핵 정적 수는 얼마냐? 150일이냐, 200이냐? 네. 그 뭐 200이라는 사람도 있고 150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의장이 뭐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150일이라더라. 나 150일로 할래. 해가지고 그냥 방망이를 쳐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를 또 했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 게 지금 계속 민주당은 탄핵을 협박하고 있어요. 뭐 이 특검법 이거 서명 안 하면 탄핵할 거야.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탄핵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 이게 탄핵이 다시 될지 모릅니다. 대행에 대해서. 네. 그 의결 정족수부터 빨리 정리를 하지 그것부터 않으면. 해결을 해야지 이게 뭐 가르마가 타지지. 네. 또 150일이다 또 그러면 또 아니다. 이거 자체가 불확실하잖아요. 예. 헌법 질서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으로 계속 방치해 두면서 재판관 하나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걸 변론 한 번만 하고 뭐 그냥 졸속으로 하려다가 아이고 이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굉장히 좀 모양이 사납다. 모양이 사납다. 듣다 보니까 저는 김두관 전 의원에게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예. 지금 뭐 물론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현역 의원은 아니셔서 예. 이 모든 국회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바깥에서 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외부인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민주당의 어떤 행태가 조급해 보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았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우리 선거법이 이제 양당제가 그냥 말로 그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인 대화 타협이라는 운영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13대 국회가 가장 사당 체제였는데 그때 가장 생산적인 국회였다라고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13대 국회. 예, 그렇습니다. 그 몇 년도죠? 제가 88년요. 저 어린이 시절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예.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공화당, 민자당 때인가 그래서 예. 일로 상김 시대인데 상김이 있습니다. 삼김 시대. 그때 이제 상임위원장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이고 재판관들 청문회 자체가 뭐 좀 짧게 했다 길게 했다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고등법원장 출신이라든지 고법의 부장판사 이상인 분들로 보통 이제 추천이 되고 임명이 돼요. 예. 임명 과정이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임명, 국회 추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정치적인 그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헌법에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최고의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당의 뭐 추천으로 됐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는 최고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나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난동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뭐 6대3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5대4가 되기 때문에 마흔의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서 6대3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바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중벌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독립의 심판하기 예.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 이게 헌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네. 알기로 재판관을 보좌하는 그 연구관들이 4, 5명 정도 이렇게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기각을 하게 되면 기각 사유를 충분히 써야 되고 인용하면 인용 사유를 충분히 써야 되는데 그게 다 사초가 되듯이 이 자조상 대손을 이렇게 남기게 되잖아요. 역사로.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지금 피청구인이 위반을 했는데 그걸 인용 안 하고 기각을 했다? 그럼 역사의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적어도 상식 있는 분들이 헌법의 재판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헌법이 위반했는지 안 했느냐만 판결하기 때문에 현명한 결과가 나올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저희가 여기서 잠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민주당은 사실 MBC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거든요. 그 방송문화진흥회가 임기가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후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임명을 하면 그분들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바꾸는 권한을 가진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이거든.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일을 하면 박문진 이사를 신임 이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일을 못하게 그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하니까 만약에 탄핵 소추가 돼버리면 그분이 직무 정지가 되니까 박문진 이사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탄핵 소추되기 전에 사표를 냈어요. 사퇴했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새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임명되자마자 박문진 이사를 교체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탄핵 소추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탄핵 소추를 해놓고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MBC 입장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가 오래 가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굳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보충해 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에 3명을 보충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과거에 이렇게 3명의 재판관이 바뀌면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다음에 여야 합의로 합의로 1명.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국회의 관행이자 이게 국회 관습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새로 충원이 되어야 6명이 9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탄핵 소추가 빨리 결정을 해서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실제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탄핵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영원히만 기능부전이 돼서 재판을 못하도록 하고 이진숙도 못 돌아오게 민주당이 당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겠다 해서 우리 그럼 양보하자. 그때는 계엄령 선포될지 모르고. 예. 그래서 그럼 민주당이 2명 임명하더라도 국민의힘이 1명 임명하고 민주당이 2명 임명하더라도 그러면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탄핵은 기각되고 이준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돌아올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으로 궁여지책으로 억지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하긴 했네요.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도. 합의라기보다 이제 용인을 한 거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또 그걸 가지고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질질 끌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계엄이 터지니까. 계엄이 선포가 되니까 아 이거 대통령 그때는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임명하자 해서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졸속으로 마구 그냥 그때는 국민의힘이 이 상태에서는 2명 임명하고 국민의힘이 1명 임명하는 건 이건 잘못이다. 예. 사정 변경이 됐으니까 예. 이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와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도 맞고 그다음에 이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그냥 추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은 임명하지 못하겠다 했고 그러니까 또 탄핵 소추를 했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하니까 최상목 대행은 대대행까지 탄핵 소추가 되면 그때 당시에 막 그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거든요. 예. 이러다 경제가 무너진다 해서 그러면 2명만 두 명이라도? 임명하겠다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고 헌재에서 그 소장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하려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지금 헌재는 왜 이렇게 오로지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냥 급가속을 하기 위해서 5만 가지를 다 거기에만 몰두를 하는지 국민들의 이 안타까운 시선 이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질서도 절차도 지키고 제대로 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 이런 가니까 얘기를 이제 예.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하고 헌재가 불공정하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는 거죠. 현재 탄핵 심리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심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네. 이제 전례가 2번이나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노무현 노무현 전 전 대통령 이 선례를 보면 그렇게 뭐 지금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그 두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늦게 이렇게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는 예. 약간 오해인 것 같고요. 예. 아니 근데 그 헌재를- 이야기를 기왕이면 조금만 하자면 그러면 절차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빨리 하더라도. 아니 빨리 뭐 진행하는 거 좋아요. 저도 빨리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네. 하다못해 헌법재판소법에 재판 진행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형사재판 절차에 증인신문 시간 제한하고 재신문 몇 초, 제재신문 얼마 그 시간 제한하는 거 난 정말 처음 봤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증거법이에요. 예. 형사소송법은 다 증거를 어떤 증거는 이게 합법적인 증거고 어떤 증거는 위법적인 증거인지 그래서 위법적인 증거를 법원에서 그 위법적인 증거를 근거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아요. 네. 저도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 탄핵 소추단이라든지 피청구인 변호인단이 이 논쟁한 걸 봤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 문행배 재판소장 대리를 비롯해서 예. 지금 8분 그 진행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는 인상을 지금 큰 받았습니다. 한숨을 지금 조홍천 의원이 제가 치셨는데. 평소에 의원은 동의 안 하겠죠. 아니 제가 볼 때. 평소에 예. 제가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사법기관을 비판할 수 있어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입에 정말 인이 바이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예. 사람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르니까. 그렇죠. 네. 비판은 논거를 가지고 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요건 좀 아쉽다. 그렇지만은 항소해서 상고해서 한번 다시 판단을 구해보겠다. 네. 이런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뭡니까? 요번에 문영배 대행 음란물 학교 있는, 예. 동창 동문회 카페. 블로그에 음란 사진이 있느니 예. 이런 건 이제 비난인데 어쨌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90분이 그 뭐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재신문, 재신문. 피청구인이더라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재판장님
그 1분 50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90분을. 1분 50초 남았는데 제가 직접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리인 통해서 하십시오. 그 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걸 소송 지휘라고 하는데, 네. 행위에서 소송 지휘하고 아니죠. 소송 지휘하고 평의하고 당사자의 방어권하고 그 두 개가 대립을 할 때 뭘 더 보호해야 되냐? 거기에 바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가장 큰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 두비오 프로레오. 애매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피고인의 그뭐 법대 이익으로. 영어입니까? 예, 뭐 아니 두달 라틴어인데 먹겠는데? 예, 이거는 뭐 라틴어.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네. 아니 그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안 된다 칼같이 자르고 대통령 손 드는데 그 손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고 예. 아 어쨌든 지금 현직 현직 대통령이에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대리인을 아니 통해서 그러면 문제 그거는 제기, 문제 제기. 얘기하게 하고 네. 그게 부담이 되고 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때 제지를 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저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때 정우성 또 최순실 최순실 그러면 고소당합니다. 최서원 씨. 최서원 6시간 반 7시간 했어요. 네. 증인신문을. 예. 왜 그렇게 못해지죠? 왜? 그러니까 왜 그렇죠? 아니 왜 근데 그럴까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그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이 재판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바로 잡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은 단심제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유권자가 참여해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것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행위거든요. 네. 이것은 다른 어떤 재판보다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사자인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에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법률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재판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봐요. 왜냐하면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을 막 제지하는 건 어떤 경우냐, 뭐 재판장을 모욕한다든지, 뭐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중언부언하면서 도저히 이 실체 관계에 해결되지 못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제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우리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한 것이 아무리 법률 전문가가 듣더라도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제일 잘한다.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였거든. 네. 근데 뭐 대통령은 둘째치고 사건 당사자예요. 사건 당사자가 내가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데 뭐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을 때 그걸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예. 평의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예. 형사소송법에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 가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재판을 할 때 옛날에는 원님 재판을 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재판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형량도 선고하고 그게 원님 재판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 재판하면 무조건 유죄 일단.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수사한 사람하고 재판하는 사람을 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담당하는 공소관이 필요하니까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분리해서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증거 법칙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절하고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전문 법칙을 강화해서 검사 앞에서 조서를 작성해도 이게 당사자가 와서 이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 법이 바뀌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재판부에서 싶은데요. 이거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형사소송법은 거예요. 바뀌었는데 법을 헌법재판소는 위반하는 네, 거예요. 그거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되냐? 두 분의 네. 말씀을 들어보면 네.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방어권이 보장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네. 충분하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변론을 지켜보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소송 보장이 되고 대리인들이 있다. 그렇게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날만 이제 그는 팽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 문행배 대행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그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은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저 예. 여론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0대 초중반, 신뢰하지 않는다가 40대 초중반이에요. 워낙 뭐 뭐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오르고 이거는 정치적인 이 상태로 결론이 나면은 예. 나라 두 쪽 납니다. 이제라도 지금 저희가 예. 뭐 뒷 이슈가 또 있고요. 이재명 대표 우클릭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지금 저희 얘기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를 하다가 지금 헌재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까지 흘러와 버려서 네. 김현태 707 특전사 특임단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거냐 말 거냐는 여야가 지금 좀 싸우는 문제이고 오늘 국회에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야당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질의를 하고 예. 답변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온 얘기 중에 주요 발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본인이 좀 봤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자수서를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끌어내라는 단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는 없었다. 곽종근 사령관 지시에 스위치를 내린 거고 이것조차 뭐 제대로 된 단전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마 오늘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은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뭐 김현태 특임단장만 뭐 당시에 국회 안에 들어갔고 뭐 거기서 문 깨고 들어가고 한 게 그 혼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관련되신 분이 뭐 사령관이 뭐 한 두세 분 더 계시고 네, 더 계시죠. 예. 그리고 또 뭐 경찰도 또 있고 네. 한데 다른 분들 또 진술 들어보면 그 어쨌든 좀 안 맞는 게 좀 있거든요. 뭐 서로 간의 진술, 또 자기의 옛날 얘기, 지금 진술, 뭐 이게 뭐 서로 안 맞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야말로 충분히 그 재판정에서 얘기를 듣고 그 양심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한창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그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셔서 길거리에서 기자회견 하셨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눈시울 붉히면서 예, 했던 거. 근데 그 얘기랑 지금 국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뭐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좀 답을 하는 걸 보면 이분도 미묘하게 조금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10일, 어떤 말을 좀 6일인가 7일 용산 그 대통령실 앞 거리에서 예. 이 특임단장께서 김현태 네. 기자회견을 눈물로써 했어요. 저도 예. 그 장면을 봤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지시로 의해서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정말 애국하는 군인들을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그걸 감명 있게 감동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뭐 국정조사나 국회 출석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어느 네. 것이 진실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왜 그렇게 진술이 바뀌었는지 네. 최근에 이제 뭐 그 윤 대통령 내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제되고 내란 우두머리로 이제 기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여론이 지금 민주당이 우호적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여론 추이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오히려 뭐 성일종 국방위원장하고 이렇게 뭐 면담도 하고 차담도 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 요청을 받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합리적 의심이 가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진술이 이 변경이 바뀌는지. 되는지. 예. 근데 좀 반대로 또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각종군 전 사령관 만난 자리에서 당이 뭐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관련된 군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좀 이 정도면은 실제
각 당이 회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어쨌거나 간에 그 곽전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예. 그 두 분이 계엄 직후에 그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군복 입고 예. 뭐 이래 뭐 얘기를 술술술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병주 의원 예, 유튜브에. 야, 이거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런데 더군다나 그 쓰리스타가 예.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 방송 나가려면은 그 상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 그렇게 막 한다? 이거 완전히 당나라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말도 바뀌고 하니까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뭐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에 법률에 주어진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사실이고 또 국회에 군병력이 들어가가지고 문 부수고 창문 부수고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건 뭐 사실은 그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일단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말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관한테 맡겨두고 저희는 그냥 큰 줄기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큰 싶습니다. 줄기만 보는 게. 김재원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태 단장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 그 전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죠. 예. 왜냐하면 국회에 진입한 그 특수임무단의 단장이니까. 예. 그리고 이분에게 모든 명령이 그 하달이 되고. 네. 실제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자기가 직접 또 국회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보면 그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의 영향이 제일 커요. 예. 직속상관으로서. 네. 근데 그분이 말이 바뀌어요. 그죠? 곽전 사령관이 많이 바뀌었다. 바뀌었죠. 네. 처음에 그 계엄 선포되고 3일 만인가 말씀하셨다시피 김병주 의원 개인 유튜브에 뭐 출연해가지고 저는 뭐 포로로 잡힌 그 포로로 잡히지 않은 모습이 포로로 잡힌 그 무장해제 당한 군인으로 보였어요. 예. 내가 아는 그 삼성 장군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예. 저도 뭐 군 생활을 했지만 근데 사성 장군 출신이라서 선배라서 그런 걸까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주눅이 들어서 뭐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날 문제가 된 발언이 그거잖아요. 뭐 처음에 요원들 끌어내라 했다 하니까 의원들 말인가요? 예, 국회의원들 말이죠. 예, 의원들. 예. 이런 식으로 막 따라가는 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예.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왜 그 국회에 정식으로 출석해서 질문 답변도 아닌 그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갔을까?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한테 거의 취조당하듯이 조사받듯이 뭐 하고 네. 발언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때 또 직후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 사람은 뭐 공익신고자로 해준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공신고 안 돼요. 이제 제명이. 아니 어쨌든 이 죄명으로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예. 공익신고자로 하겠다 하고 뭐 또 그 이후에 뭐 여러 뭐 변호인 어쩌고 변호인 소개하겠다. 이런 예. 과정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혼란에 빠진 군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근데 네. 제가 뭐 그분들의 인격을 탓할 생각이 없고 그러나 지금 와서 다 걷어낸 거죠, 이제 상황이. 예. 결국에는 뭐 구속도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래 됐으니까 지금은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현태 단장은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봐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분은 저는 예. 김두관 의원 혼자 또 생각 다르신 거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계엄 관련해서 군 장성들, 특히 지휘관들 태도를 보면 예.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하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물으면서 자기만 살려는 사람들이 좀 나누어져요. 예. 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을 보면
각종근이 특전사령관의 태도를 쭉 보면 물론 뭐 진술이 왔다 갔다 했는지까지는 나는 세세하게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자세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각종근 사령관의 그런 발언들이 더 진실되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은 지금 오히려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아요.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어쨌든 그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을 했는데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자기 어쨌든 명령을 내서 김용인 국방부 장관, 박완수 육참총장, 쓰리스타 세 분하고 또 정보사령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보안들이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에 나와서 한 번도 사과나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부하를 아끼는 장군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물으는 두 부류의 장군들을 보면서 느낌이 좀 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관계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예. 곽종군 사령관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김현태 단장의 김현태 첫 단장은- 기자회견이 예, 김현태 단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했다고 해요. 다만 자신이 지시받은 내용은 이거고 지시받지 않은 내용은 이거고 그때 당시 상황은 이렇다고 설명을 할 뿐이지 네. 김현태 단장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자기 행위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고 곽종군 사령관은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 예. 그것은 명백해야 되지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김현태 된다고 봅니다. 김현태 단장이 명백하게 입장이 완전 180도로 선회를 했는데 무슨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선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다만 지금 지시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민주당 측 그 관계자들을 부분에 만났던 대해서 그 내용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예. 그때 당시 상황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지. 네. 지금 말이 달라진 게 현장에서 이야기한 거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 그리고 김현태 단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서 약간의 소결론 정도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이 마은혁, 김현태 두 분이 뭐 군과 어떤 법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근거지가 다 다른데 둘을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는 뭐 탄핵 심판 전에 임명이 될 거냐 말 거냐 문제인 것 같고 김현태 단장의 진술은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씩의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두 사람의 영향이 어떨까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5대 3이다 뭐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 8대 0 전원일 지나간 거 보고 청와대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명 더 변심하면 탄핵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고요. 예. 어쨌거나 국회 관행은 보호돼야 됩니다. 이 다수결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설득하고 또 상대방을 그래도 대화 타협의 그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말 들어, 말 안 들어? 그럼 내 멋대로 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다수결 근본주의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소송 절차 갱신에 들어가는데 예. 이건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은 약식 갱신을 해서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 이 내용은 이런 취지입니다. 요지만 따가지고 하면은 하루에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조서 다 읽고 증언 내용 다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걸립니다. 더 걸려요.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 예. 6개월 걸리죠. 7개월 걸렸어요. 별론 갱신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 갱신했거든요. 법원이 양해를 구하고 양해 구해서 요즘만 얘기해가지고 한 달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시간 걸립니다. 예.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추천이기 때문에 그게 존중돼야 하고요.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면 방금 조홍천 의원 말씀대로 약식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
말을 끄고 그건 근데 피청구인이 동의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실제 그 대통령 측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법에 그렇게 예. 나와 있어요. 근데 또 평의했다고 또 할 수. 아니 근데 네. 법에 동의를 예. 지금도 예, 좋습니다. 법도 필요 없는 말씀을 재판부라는 마무리하실 수 거예요. 있게. 지금 멋대로 하니까. 실제 아마 저희들도 헌재 재판 심리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한때 이렇게 재판으로 추천된 분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그 상황들을 스크린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피청구인 쪽에서 뭐 동의 안 하고 그 부분도 또 예. 다른 문제인데 네. 저는 그렇게 임명되는 게 맞고 김인태 특임단장의 진술은 제가 볼 때는 좀 처음하고 하고 다른데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하면 그것이 이제 헌재 심판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그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이 봅니다. 될 것이다.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마무리로 결론을 지어볼게요. 근데 사실 마은혁 그분은 임명 못할 겁니다. 저는 그래 보고요.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헌재가 국회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것을 과연 증거로 사용해서 읽어볼지 지금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저는 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헌재 절차에 대해서 되게 불신이 깊으신 것 지금까지 같아요. 그래 했어요. 예.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예. 저 정말 공정한 것보다 공정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